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최신 판례 오늘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거의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약속 세모치시고요.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미술시고. 규정이 없다면 이걸 처벌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개 업무에 관해서는 실제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돈을 받았을 때 처벌하고 이 약속이나 요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맞죠? 중개하고 꼭 돈을 받아야 됩니다. 2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명확성치 이외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열람, 등사, 요청 전부 다 명확한 계엄들이라고 봤죠? 네, 맞습니다. 3번. 구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위반 행위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파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지원법 종지에 반한다. 맞습니다. 주류만 파는 거랑 안주류도 함께 파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피고인이 갑의 뺨을 이래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갑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 손상을 입은 후 입원 치료받다 합병증으로 죽었죠. 자, 일단 상해를 한 것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이게 상해와 치사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합병증으로 죽은 판례 또 있죠. 낫으로 찍어서 낫으로 이제 팔고다리 난자에서 김밥콜라 먹고 죽은 판례 있죠. 네, 김밥콜라 먹고 죽은 경우.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뭡니까 인과관계 있다 유명한 판례죠 이거. 그래서 낫으로 찍은 거하고 김밥콜라 합병증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사망의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죠? 100% 책임은 아니더라도 50% 원인 제공자다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랑 같은 취지예요. 합병증 사망도 인과관계 인정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5번.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연결한 다음에 의심이 드는 파일을 검색해서 이메일을 출력했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 소문 확인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었죠. 그런 점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됐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6번.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나 사업 조직의 통폐합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에 필연적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노동쟁의 그 목적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 향상의 목적으로 할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이 되죠. 이렇게 기타 다른 목적들 정리해고, 통폐합 실시 반대 이런 다른 목적들은 정당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7번.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도하였다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죠. 예, 틀렸습니다. 기자는 취재를 해서 신문을 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신문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신문 보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수입을 올리죠? 광고 수입으로 신문사가 돌아가죠. 예, 그래서 광고를 좀 많이 내달라 이런 정도 정당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판례는 제가 정리해놨어요. 뒤에다가 47번에 정리해놨습니다. 자, 먼저 46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신용훼손죄 말씀드렸었죠? 그거 정리했습니다. 신용훼손죄 이전죄 사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비싸다, 과부다, 배달 지연된다 고 아니고요. 47번에 그 정당의 파트 쭉 정리해놨어요. 신문기자가 부실한 공사를 보도하겠다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 이거는 공갈죄가 되는 거 맞습니다. 부실공사. 근데 취재를 좀 하게 해주세요. 신문사로서 상의할 수 있는 거죠. 그 신문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좀 많이 우리 신문사로 많이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정당한 겁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좀 주세요.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그죠? 부실공사만 죄가 되고 신문사가 이제 취재나 광고나 여론조사 비용 이런 거 요청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 정당한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7번은 틀린 겁니다. 자, 8번과 9번입니다. 교사자가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처리함과 아울러 피교사자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서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했다면 그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사자는 교사원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이게 교사의 철회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네, 갑이 범죄를 하라고 교사를 했고, 우리 이제 범죄를 막 실행하려고 해요.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 교사를 온전하게 처리하려면 이 진지한 노력을 다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A에 대한 피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탁 차단시켜줘야죠.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사였기 때문에 범죄를 결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다가 기소가 되기 전에 딱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교사를 완전히 철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돌아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갑의 탓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정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철회, 차단시키고. 그렇다면 이제 교사범으로서 책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9번. 교사자인 피고인이 피고사자에게 피해자 불륜관계 이용해서 공갈할 것을 교사했는데 그 피고사자가 피해자를 미행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을 알리자 피고사자가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까 동영상을 옮기고 단념해라 라고 만류했죠. 만류하는 정도로는 완전한 차단이 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피고사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공갈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교사의 범행을 단념시키지 못한 것이다. 차단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교사원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완전히 차단을 시키려면 동영상을 빼앗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완전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교사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맞습니다. 자, 10번. 약식명령이 확정된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 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같은 법 위반의 공소 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행위. 자, 성매매 알선과 건물 제공은 별도 행위죠. 포괄일죄 틀렸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죠. 네, 경합범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두 개는 이제 다른 거죠. 틀렸습니다. 자, 11번. 요거 비슷한 거 우리 배웠었는데요. 상표법 위반 사건 배웠었죠. 두 개 인터넷 파일 공유 웹스토리지 사이트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수만 건에 이르는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수십만에 걸쳐 다운로드하게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들의 각 방조 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맞죠? 예, 거의 각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각 방조 행위는 경합범 관계이다. 맞습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방조 행위마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넣으면 포괄일죄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수십 번의 방조가 있더라도 그 방조 행위 하나하나마다 다 포괄일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그래서 각 방조 행위 간의 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각각 경합범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 기출문제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1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12번. 자, 12번 또 나왔죠, 이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 업무하면서 손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 관계는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손님으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회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배달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그 신용 불량자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훼손죄 성립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신용훼손죄가 되는 것은 그 이자연체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리해드렸어요. 틀렸습니다. 13번.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일단 사기죄가 됐습니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간이었어요. 친족이므로 틀렸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사돈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어색한 관계죠. 친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색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라고 보죠.
따라서 친족 상도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친족 상도례로 봐주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14번. 갑 주식회사 감사인 피곤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회사 감사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갔습니다. 일단 한 달 가까이 결근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걸 떼어갔죠. 예. 도둑질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돌려준 시점도 봤더니 4개월이나 지나서 돌려줬죠. 예. 만약에 바로 돌려줬더라도 이거는 그 무죄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4개월이나 지나서 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영등사 인정되고 이것은 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15번.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을 및 병소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고인 회의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틀렸죠? 절도죄 아니죠. 이 절도죄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걸 훔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죠. 판례가 1번. 자, 갑이 A가 지갑이에요. 지갑이나 돈을 빼앗으려고 얘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A도 빼앗고 B도 빼앗았어요. 이렇게. 그죠? 지갑을 빼앗으려고 죽였고 죽인 다음에 시계까지 뺏어갔습니다. 이게.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뭐죠? 우리 판례가. 합쳐서 A 플러스 B에 대한 강도 살인죄다. 이렇게 한 해지를 묶어버리죠. 그죠? B에 대한 절도죄가 따로 성립한다. 그러면 오답이죠. 합쳐서 강도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 자, 갑이 이제 을을 살해했습니다. 뭘 빼앗으려고 죽인 건 아니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고 나서 B라는 시계를 취득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건 처음부터 재산을 빼앗으려고 죽인 거고 이건 재산을 빼앗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죽인 다음에 빼앗은 겁니다. 이게. 예. 이럴 때는 이제 뭡니까? 살인죄와 이게 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예, 절도죄,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경합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근데 이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인데 을이 사망했죠. 예, 갑이 죽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손가방을. 예, 취득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구도가 비슷하니까 절도죄 아니냐. 근데 판례는 절도죄가 아니라고 보죠. 그죠? 이 절도죄라는 것은 이제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재물 치고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이걸 점유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자였는데 죽었고 그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A하고 B가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이 어머니 손가방을 손에 쥔 것도 아니죠. 상소인들이 이것을 사실상 점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도 점유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걸 들어놨단 말이에요. 점유하는 자가 없을 때 들고 나오면 훔쳤다 보는 게 아니고 이거 길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판례가 여기까지 판시하진 않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만 판시했기 때문에 요것만 시험에 나오죠. 요것만. 이거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부분 꼭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은 틀렸고요. 자, 16번.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입고 치료받으면서 상해본 경위에 관해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에 처리받았습니다. 이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아니죠. 즉 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가 돼요. 근데 이것은 맨 앞에 타인의 폭행으로 타해죠. 타해를 입고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다. 맞습니다. 17번. 자금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인 갑에게서 일정 금액을 대출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금액 대출을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를 속여 돈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일단 죄명은 사기죄가 일단 되고요. 죄명을 속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편취란 말 자체가 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편취가 사기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부받은 돈 전부 편취 액수가 된다. 전부 동그라미죠. 예, 전부 편취 액수가 된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18번. 채무자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채무를 확정적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무 면제라고 하는 제한성 이거는 사기죄 성립을 합니다. 일단 수로씩 끄시고 예,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뭐 없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기죄 된다 받아들이시고 항상 우리 형법은 그 심표 다음을 속이죠. 후에 그 제한성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일단 사기를 당해서 기소가 됐으면 끝난 거죠.
끝난 거고, 나중에 피해자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던가, 뭐 처리할 수 있다던가,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던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나중 일이기 때문에 사기죄 기소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기소가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9번.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 입후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 요구에 의해서 여론조사 비용 명목에 돈을 교부했습니다. 공갈지역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여론조사 비용은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취재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광고비 받을 수 있고 여론조사 비용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0번. 자, 사용자가 근로자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 공제한 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예,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근로자 기여금 이렇게 나오면 요거 금전이죠. 어디다 써야 되는 돈이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예, 용도가 특별히 정해진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이거 제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건 이제 특별히 뭐 외울 필요 같은 건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금전에서 횡령치 안 되는 거 그거 쫙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번.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접대비 연목 등으로 임의로 나눈 상을 목적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했다. 비자금 밑줄 치고요. 자, 회사 돈으로 자기 개인 비자금을 만들게 되면 횡령죄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비자금이라고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회사 돈 비자금 조성하면 횡령죄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비자금인 것처럼 장부상 정리하였다. 이런 판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예, 그때는 또 죄가 되지 않죠? 예. 그래서 회사 돈을 진짜 빼돌리면 그건 죄가 되는데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뒤로 빼돌린 것처럼 장부에 기재만 딱 있을 뿐입니다. 회사 돈은 회사 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죄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시리즈 또 있죠. 장부상, 서류상, 전산조약 처리, 부회거래 시스템, 납입가장, 제한죄가 안 된다고. 지금은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됐으니까 이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2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22번부터 우리 금전에 관해서 횡령죄 안 되는 판례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 적 있죠? 쭉 정리해드렸는데 그래도 뒤에 가면 또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수업 후 프라에 익혀서 집에 넣고 배가 변하니까 낙담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횡령죄 안 되는 것들 48번에 정리해놨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정리해드린 적 있어요. 자,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자를 외웠으면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2번. 피고인이 사립학급 경자 갑과 공모에서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 회계 아닌 다른 회계로 이미 사용했다. 예, 수업료 판례죠. 수업료 딱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횡령죄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23번. 이거 키워드 잡기 참 힘듭니다. 집행채무자가 지점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 반환하는 것을 고발했다. 횡령죄 성립한다. 틀렸죠. 어려운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 포인트는 변제받은 돈이에요. 그죠? 어려운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이 변제받은 돈이었다.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빌려주고 자기가 변제받은 돈은 자기 돈이거든요. 자기 돈이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24번. 갑 주식회사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을 주식회사 자금집행 담당자 평가 공모하여 을 회사가 갑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이죠. 선매대금이나 선수금이나 착수금이나 다 같은 거예요. 살인을 청부할 때 절반은 착수금으로 주고 잔금 절반은 나중에 주죠. 그 착수금 절반은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가지라고. 그래서 이 선수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거 받은 사람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입니다. 선수금 사건. 선수금, 선매대금, 착수금 다 자기 겁니다. 돈 받으면. 그래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이제 민법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25번.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입금을 정상에 확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자 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맞춰두었는데
이 토지를 제3자의 임의로 매도한 후에 전매입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 전매입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틀렸죠?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면 이 조합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조합이 있고 임명조합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설명 들어보세요. 어차피 외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합원이 갑을병 3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1인당 1억씩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1억씩. 그럼 이 재산은 이 3명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죠? 친구 3명이 모여서 1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공동 소유죠.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3억을 갖다 소비해버리면 횡령죄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공동 소유는 타인 소유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의 돈을 갖다 횡령한 거야. 이건. 근데 임명조합이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명조합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 뭐 을이나 병이나 이 은행들은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빌려준 거예요. 대출. 네, 대출. 그러니까 빌려준 돈 갖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자기 사업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갚으려면 민사상 채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갚든 말았든 어차피 투자해서 빌려줬으면 자기 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자기 돈 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명조합은 이게 돈을 소비해도 제가 안 되고 일반 조합은 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매입금이었거든요. 이 전매입금이 이 전매입금 약정이 조합 약정이냐 임명조합 약정이냐 둘 중에 뭐냐 이게. 그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 개념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쪽으로 봤죠. 임명조합으로 왔습니다. 이걸.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이 전매입금 분배 약정도 결국 이거다. 니네가 투자해놓고 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봤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딸 때도 수어프 프라이를 익혀서 전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요게 임명조합이고 이게 전매입금이에요. 두 개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아시겠죠? 예. 그런 심오한 뜻이. 그죠? 그래서 이 전매입금은 그 성질이 임명조합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민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힘들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전매입금, 전부 할 때 전입니다. 그죠? 전세모죠? 횡령죄 안 되는 겁니다. 틀었습니다. 26번. 형법 357조에 정한 배임세죄로 취한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것은 타인과 대내 관계에서 대내 동그라미. 대내적으로는 신성실의 원칙에 따른 신임관계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부적인 관계에선 신임관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대외세모. 대외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존재할 것을 요한다. 틀렸죠. 27번입니다. 형법 357조 배임세죄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 사무 처리한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도 포함되고 자, 밀접 밑줄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 밑줄 예, 보조 기관으로서 직접 간접 사무자도 다 포함됩니다. 본래 사무 되죠? 본래 사무 되죠? 밀접 사무 되죠? 보조 사무 되죠? 다 그 사무 처리자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28번. 배임세죄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적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무 위배 행위, 위배 세무, 본인에게 손해 세무, 임무 위배나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임세죄가 나오면 꼭 나오죠, 이거? 이 배임세죄는 배임죄와 다른 범죄입니다. 배임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죠. 배임하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항상 범죄의 본질은 뒤에 있어요. 수재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 돈을 받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임하라고 돈을 받았으면 일단 죄가 되는 거고요. 배임 행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배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항상 요거 배임 수재는 수재의 본질이 있다. 돈을 받을 때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 행위도 할 필요 없고 배임을 안 하니까 손해를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 두 개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원래 배임치랑 비교해서 5가지 비교가 있어요. 5가지. 네, 5가지 중에서 요 두 개 제일 잘 납니다. 이게. 배임 행위할 필요 없다. 손해 줄 필요 없다. 수재하면서 제가 된 겁니다. 수재를 하면서. 아시겠죠? 예. 28번 틀렸습니다. 자, 29번에 그 주택, 조합, 아파트, 시공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이중 분양에 관한 민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기나오나 조치를 강구할 때 조합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습니다. 부전 청탁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부전 청탁이 아닌 거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그죠? 기존에 미리 허용된 주식을 연구하는 학교는 부정하지 않다. 그죠?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존에 미리 허용된 주식을 연구하는 학교는 부정하지 않다. 그거 딱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부정 청탁이요. 나머지 싹 다. 그래서 29번 맞습니다. 자, 30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의 편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슬러시. 맞죠?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하나가 또 있죠. 상계. 예, 써야 돼요.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냥 상계, 통처리해버리면 채권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면탈죄에 상계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탈죄 안 돼요. 그죠? 꼭 정리하시고 채권이 없을 때, 상계가 있었을 때 면탈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재산 이득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채무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네, 충분한 재산도 맞습니다. 자, A한테 채권이 있죠? 강제입행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포인트가 요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있다, 이런 거 뭐 잘 안 속인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잘 속이죠. 그래서 이 양도가 이제 허위란 말이 꼭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허위란 말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란 말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진실한 양도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진행에 따른 처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물 변제, 가압류 해제, 또 뭐가 있어요? 명의 신탁 해지. 그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여기 허위의 수식이 없으면 다 진실한 처분이에요. 다 진실한 처분. 그래서 허위란 말을 꼭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허위란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허위. 쭉 묶어 나오다가 허위 양도다, 허위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거 제가 된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허위란 말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허위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허위란 말이 있으면 일단 제가 되긴 돼요. 죄가 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주의할 게 뭐냐면, 허위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재산이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남아있을 때는 또 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어요. 1억짜리를 거짓말로 팔아넘겼어요. 그건 지금 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딱 붙어있죠. 재산이 1000억이 있다. 이렇게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럼 1억짜리 갖다 허위로 양도해도 이 1000억으로 돈을 갚기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 다침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말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게 있으면 제가 되는데, 한 번 더 주의할 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학생들.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도 그 푸는 스킬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제가 되지만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그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허위 양도하고 나서 남은 재산이 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약간의 재산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럴 때는 이제 이 돈을 갚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된다고 보죠, 이건 또. 그러니까 충분한 재산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것도 제가 뒤에 정리했을걸요, 아마.
49번에 정리해놨죠?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허위 양도 허위 시행 부담을 하였다. 그럴 때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다면 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약간의 재산이나 적극 재산이 좀 남아있다 이런 말은 그냥 제가 되는데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 세모치고 충분이라는 말을 꼭 주의하시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3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1번. 자, 31번도 같은 뜻이에요.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서 청구소송을 제기한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출받아 그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거짓 타인 명의 계좌로 막 은닉하고 있죠. 예, 은닉행인 겁니다. 이게 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죠? 타인 명의 계좌 은닉하면서 일단 제가 되는 행동인데, 그런데 주의할 게 그 다음을 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갑의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액은 1억인데 또 다른 재산이 1000억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면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한 번 더 주의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32번. 사저 명의로 된 약속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망자 처로부터 사망자 인정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의 발행 일자를 명의자의 생존 중 일자로 소급 작성한 때라면 발행 명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날짜를 막 마음대로 쓰는 것은 명의자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죠. 맞습니다. 자, 33번.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변조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자, 일단 그 위조와 변조의 개념을 먼저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조, 변조 시험에 나올 거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면 몇 개 안 돼요. 위조, 이름 바꾸거나 사진 바꾼 거 있잖아요. 이름 바꾸고 사진 바꾼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지에다가 금액을 보충하는 거 있잖아요. 백지에 금액 보충. 그리고 이제 변조는 원래 기재가 돼 있던 금액 변경. 자, 이렇게 변조가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두세 개 더 있긴 더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 게. 이름 변경, 사진 변경, 백지 금액 보충, 이거 위조고, 원래 있던 금액을 고치면 변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주실 게 뭐냐면, 이 위조죄 대상은 그 한번 위조가 되었건, 변조가 되었건,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위조된 걸 위조해도 위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 변조의 대상은 반드시 진정한 원본이어야 되죠? 진정한 원본만이 변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위조가 되었거나 변조된 것들, 이런 것들은 변조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한번 변조된 거를 또 변조했다, 무죄로 처리됩니다 원본을 고칠 때만 변조가 되는 거예요. 원본을 변경할 때, 고칠 때만 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제 권한 없이 변경했다는 것은 변경이 맞는데, 이게 바로 이미 변조된 것들란 말이에요. 이미 변조된 것은 진정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변경을 가하더라도 이건 무죄로 처리합니다. 무죄로 처리해요. 틀렸습니다. 이건 뭐 몰라 틀린다기보다 실수를 조심하셔야겠죠? 실수 꼭 조심하시고. 33번 틀렸습니다. 자, 34번. 1년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 확인 업무 담당자인 가불이 그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투표지 대장 1년번호 17번 안에 피고는 자기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했다. 이럴 때 사문서 변경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자, 문서가 있는데 17 딱 써 있고, 피고인 자기 이름을 딱 써놨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 써놨단 말이에요. 그 무죄 아닙니까? 무죄. 그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이걸 정했어요. 봐라, 하나 문서가 있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냐? 남의 이름 쓴 것도 아니고 이거 죄가 아니지 않냐? 무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계속 정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 뭐로 봤냐면,
이게 하나의 문서가 아니다. 투표지 대장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렇게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 거고 이건 문서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게 본 거죠. 그래서 이 독립된 문서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다. 이 전체 문서 투표지 대장은 갑과 을이 명의지 아니냐. 왜 남의 명의 문서에다가 내용을 고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남의 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피고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고 내용을 고쳤으니까 변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를 독립된 문서로 볼 수 없고 이거는 그냥 이 전체 이게 하나의 문서이고 문서 내용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쟁점인데서 대본까지 올라왔던 판례입니다. 이게. 자, 결국 이제 이 사람이 17번을 기명을 했을 때 투표지 대장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 내용 중 일부를 고친 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조죄가 되는 겁니다. 변조 동그라미. 예, 변조 된다고 봤습니다. 내용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34번 틀렸습니다. 변조 선입한다. 이렇게. 자, 35번.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 서명을 그 명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할 수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위조죄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문서 위조하고 인정 위조가 있다. 근데 문서 위조죄가 성립했다. 그럼 인정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죠. 불가벌적 수반행위죠. 문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인장을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문서죄가 되면 인장죄는 별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벌이에요. 근데 문서로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예, 문서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인정에 관한 죄라도 처벌해야죠. 예,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서명, 기호 이런 죄가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서명이 완성되었고 문서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죄가 안 되면 서명 또는 인장에 관한 위조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관계 또 있죠. 이것도 팔 문서보다 특칙이 뭐예요? 통화죠. 통화 이런 판례도 있죠. 그래서 통화에 관한 자가 성립하면 문서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에 관한 자가 성립되지 않을 때 문서나 도화에 관한 죄가 된다. 이런 판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화랑 문서는 통화가 특칙이고 문서랑 인장은 문서가 특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죄가 안 될 때 문서죄가 되고 문서죄가 안 될 때 인장이나 서명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판례가 있고 이것도 판례가 있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5번은 그래서 맞는 겁니다. 36번. 자, 타인 행세를 하며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부터 조서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을 이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에 무인을 하였다. 무인. 손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명 위조죄 등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남의 이름 함부로 쓰고 서명하고 지장 찍고 자, 맞습니다. 37번. 자,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예하지구대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부사장이 창고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복지 전산 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반 있는 면세주를 마치 정상적 판매한 것처럼 거짓말을 입력하게 했습니다. 위작에 해당한다. 맞죠? 이 사건의 주체는 창고관리병입니다. 복지전산 시스템에다가 거짓말을 기재했어요. 창고관리병은 복지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 입력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자, 위작의 위작이라는 것은 위조, 작성, 합성어예요. 권한 없는 자의 위조 플러스 권한 있는 자의 작성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그 거짓말 입력하면 죄가 된다 이런 플레이입니다. 네,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험 수험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무슨 시스템, 전산 처리 이런 거 넣으면 전부 다 위작죄 다 돼요. 다 된다 보시면 돼요. 다 되고 안 되는 판례 딱 하나 있잖아요. 무슨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럴 때 위작죄 안 되는 판례 딱 하나 있잖아요. 영업용 판례 있잖아요. 영업용. 이거 위작이 아니다 이렇게 본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그죠? 이거 말고 다 위작죄 다 되는 겁니다. 예.
요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 되는 거 딱 나오면 이제 그 허위작성죄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위작이나 허위작성이 아닌 거. 영업용 판례하고, 근데 뭐 나와요? 어퍼가. 그럼 또 뭐 나와요? 건축허가. 그 다음에 과세표준. 자, 다 무슨 판례들입니까?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판례들이죠. 영어, 경과료 제가되지 않는다. 그죠?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죠. 영어, 경과료 제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용 어퍼가, 건축허가, 과세표준. 이거 허위작성죄나 위작죄 안 됩니다. 문서죄 안 돼요. 문서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37번 맞는 거예요. 뭐 영업용이란 말 없잖아요. 그죠? 자, 38번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위원회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인 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했습니다. 자, 이혼을 하고 간통 고소했으면 계속 이혼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 간통의 고소는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간통죄 공소제기 절차에 무효가 해당한다. 맞습니다. 39번. 시의원인 피고인이 신문서와 노인단체의 부탁을 받고 노인시설에 구독하는 신문에 구독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되도록 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직무에 관한 수수료로 볼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시의원이 뭐 신문 줘놓고 이제 수수료 받고 그러면 그 뇌물 받은 거예요. 뇌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틀렸습니다. 자,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이제 좀 특이한 판례들인데 대개 다 뇌물이 되죠. 다 뇌물이 되기 때문에 뇌물이 안 된다고 보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40번이죠. 경찰 승진 기출. 공무원이 불의의 돕기 성금을 받았죠. 예, 불의의 돕기 성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자, 41번. 41번 최근에 잘 난다고 그랬죠? 그 일반 뇌물죄하고 그 사후수뢰죄랑 비교하는 판례들이 최근에 두세 개 나왔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돼서 뇌물 약속했죠? 일단 이게 뇌물 약속자 돼요. 그래서 돈을 받은 것은 퇴직 후에 받았죠. 예, 퇴직 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후수뢰죄가 됩니다. 퇴직 후 수뢰죄, 사후수뢰죄가 되고 일반적인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자, 42번하고 43번은 같이 묶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42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수재의 공모 공동전범에서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한 명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그 수선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공동전범을 선입한다. 맞죠? 자, 이제 이 공동전범은 공동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증여, 공여,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수수, 또는 수재,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공범들이고 받는 공범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42번은 이 사람들에 관한 판례죠. 그죠? 받는 사람들. 둘이서 함께 받기로 공모했어요. 근데 한 놈이 받았죠. 그죠? 한 놈이 받으면 이놈도 같은 공동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공범 중에 한 명이 그 돈을 받았으면 둘 다 같이 받았다. 예. 공동 책임 지는 게 맞죠? 예. 그런 판례입니다. 예. 42번. 한 놈이 받았으면 전원이 공동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갑이 뇌물 공여점에 대해서 공동 전범 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뇌물로 공여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이때 그 갑에게 알선수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이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사건이에요? 얘네 둘이서 같이 돈을 주기로 공모했었죠? 근데 갑이 을한테 이거 문제랑 똑같이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네. 을갑이라고 이렇게. 그죠? 예, 둘이 증여적 공동조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놈이 얘한테 줬고 이걸 받아 챙겼죠? 예, 받아 챙겼죠? 그럼 얘가 뇌물 받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얘한테 줘야 얘가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증여죄 주는 사람들끼리 공범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걸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 돈이 공범 수중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공범 수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죄가 되지 않고 얘네들이 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줘야지 죄가 되죠. 줘야 죄가 되지. 그죠? 예. 공범들끼리 주고받는 걸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갑이 뇌물 공여의 점에 뇌물을 주는 공동전범이에요. 뇌물을 주는 공동전범 을에게 돈을 주었을 때 을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 갑을 알선수혜죄로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런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43번이니까 이거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겁니다. 예. 얘네는 둘이서 같이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놈이 받으면 둘 다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줘야지 얘 둘이 죄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걸 뇌물죄로 잡아낼 수는 없어요. 이건 아시겠죠? 예. 자,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42번도 맞고 43번도 맞고 꼭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44번. 자, 키워드를 가보세요. 대집행해하던 공무원들에게 대항했다. 예, 별다른 뭐 불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대집행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무방해죄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뭐 큰 논점은 없어요. 맞습니다. 45번. 지방조달청장의 단체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공모해서 물량배정계획서, 일괄적 선定견적서들을 충분히 심사하고도 이런 말 나왔죠. 충분히 심사해도 거짓을 알아차지 못했다면 위계공청에 선입한다. 맞는 말이죠. 자, 맞고 매날에 50번 정리된 거 이해되시죠? 50번. 위조 변조된 거 위조하면 위조가 되지만 위조 변조된 것을 변조하면 변조가 아니라 무죄로 처리한다. 그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